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재난대응 상황에서 간호사 역할인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재난대응과 관련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약칭해서 재난안전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안전법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헌법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기초해서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성수대교 사건이 94년에 발생을 하게 됐고요. 32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995년에 이어서 바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 이미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거기에 올 시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로 재난안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생겼습니다. 재난안전법에 이렇게 이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생긴다든지 홍수가 생긴다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생긴 지진 이런 것들이 다 재난에 자연재난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 한파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철에 폭염이 자연재난에 속합니다. 화재는 어디에 속할까요? 많은 분들이 화재가 산불에서 생기니까 산불은 자연이니까 자연재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화재는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교통사고라든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난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을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관리에 대해서 재난안전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를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을 하는 것이고요. 재난이 생기기 이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이 생기기 이전에 하드웨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하는 대응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복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재활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바로 재난안전법에 이렇게 재난관리를 4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예방과 관리의 단계는 사전 예방이고 사전 측면이고, 그 다음에 대응과 복구는 사후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 대응만 생각하면 항상 응급처치 그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간호 분야에서 생각해 보면 4개의 분야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전에 예방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또 의료라든지 제도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예산 등을 대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과 재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간호에서 간호사들이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그 4가지를 재난안전법에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재난의 대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번째로 재난의 대응, 응급처치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긴급구조를 하는 재난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4번째로 복구의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도 법에 정해져 있는 복구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정책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복구의 범위와 내용, 피해자 구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안전법에 안전문화진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안전문화진흥이라는 것은 사실 재난이 생기고 나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문화를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또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가 생긴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국민안전의 날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안전지수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안전문화진흥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안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난안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가 있는데,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직접 겪어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홍수가 발생을 하면 각종 감염병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태풍 같은 것들이 발생해도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지진이 생기게 되면 또 지진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간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는데요.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주로 신체적인 건강 문제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주로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차 사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사고라든지 기타 굉장히 많은 열차 사고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항공에서 또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선박에서도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선박의 사고는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나면 이런 것들로 인한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가스 폭발, 건축물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사회재난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를 대응하고,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환경 간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지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 PTSD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심리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리 지원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구 그 지하철 참사 이후에 트라우마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신속하게 심리 상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아마 지금까지 그 많은 분들이 20년 동안 후유증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간호와 관련된 연구 사례인데요. 재난간호 연구가 필요한데 사실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 재난이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부터 재난이 발생해 이렇게 하고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그 상황에 맞는 연구를 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 생기는데 거기서 연구하겠다고 그 사람을 조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나중에라도 재난 당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후유증을 겪는 사람한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간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간호와 관련되어서 연구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대구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바로 최남희 교수님이 생존자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경험을 질적 연구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나서 주세진 그 교수님이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것들을 또 연구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이 어떻게 메르스 대응을 했는지 하는 재난 대응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의 정윤숙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직원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서 이명하 교수님이 또 연구를 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료들이 정말 아주 부족한 재난간호 연구에서 아주 소중하게 뛰어난 그런 역할들, 연구 자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를 경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배정희 교수님이 연구를 한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간호사의 역할과 과제를 정리를 해보면 재난은 사람들의 삶 그 자체에 접근을 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나 없나를 좌우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재산 피해의 많은 부분들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국가에서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 생명 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우리 재난간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난 대응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는데 재난 대응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응급간호죠. 응급간호가 가장 그 재난 상황에 필요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정신간호가 또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복구 단계에서 재활간호가 또 중요한 측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는 여러 지역사회 쪽에 지역사회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경간호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관심을 갖고 환경간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간호학 분야만이 아니라 다학제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방재학 분야가 있고요. 또 행정학 분야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행정 쪽에서 관리하고 매뉴얼 만들고 규정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법학 분야가 있고 또 재난 대응을 위한 공학적인 연구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육학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가 각각의 분야에서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간호의 영역에서 안전의 분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연구하고 외부로 홍보하고 활동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난 대응 측면에서의 간호의 역할을 보면 예방과 대응, 대비, 대응 그리고 각각 복구 4개의 단계에 맞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폭우가 생겼을 때 반지하 문제가 생긴 것을 보신 것처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계층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택배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이 교육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교에서 안전간호, 안전대응 이런 부분들을 교양의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간호학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안전교육 전문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이제는 소방관이 그 소방차 갖고 끄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날아와서 산불을 끄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와 발전이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한 번 발전하면 획기적으로 금방 빠르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관련 부처의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복지부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전문가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매뉴얼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해야지. 그래야 간호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간호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간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재난 대응에 간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수많은 간호사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앞으로 간호정의회가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행안부에서 만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2020년에 이제 설립되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단장님이 바로 배정희 교수님이세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회복, 심리상담, 모든 재난 대응에 간호사의 역할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난 대응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